이번에는 좀 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겐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급 또는 어드밴스드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목은 컨디셔널 겐입니다. 이 컨디셔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지금까지의 겐, 그러니까 uncondition, 그러니까 컨디션이 없는 겐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생성되는 데이터의 컨트롤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쓰는데 여기에 지금 100개를 했었죠. 100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랜덤 벡터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노이즈를 넣어서 샘플링을 한 다음 forward propagation에서 제너레이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 1이 나올지 9가 나올지 8이 나올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냥 단지 그 나오는 디짓이 실제와 리얼과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지금 가짜인데 진짜 같은 것을 하는 거에는 겐이라는 게 맞는데 어느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컨트롤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제너레이터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저는 1이라는 숫자만을 제너레이트 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가 더 프랙티컬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겐이라는 것은 C겐이라고도 하는데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냥 막 제너레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페시픽 컨디션이나 캐릭터를 딱 배우는 거죠. 캐릭터리스틱스를. 그러니까 라벨을 배우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모르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제네릭한 샘플링을 하기보다는 어떤 라벨을 컨디션으로 주어서 그것을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크 샘플 또는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하고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래서 구현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다시 한번 C겐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로 여기가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이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체가 이걸 원하드 인코딩으로 제가 컨디션을 걸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다 0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1로. 그렇게 해서 이런 컨디션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겐을 어떻게 섞어서 구조를 디자인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라벨을 원하는 인코딩에서 집어넣고 거기와 비슷하게 생기는 겐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 컨디셔널 겐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과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살펴보죠.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면 그 simple modification of 원래의 겐에서 아주 조금 바꾸는 건데 이제 컨디션이라는 그 어디셔널한 모델을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넣고 제너레이터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슈퍼바이즈 러닝 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뭐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겐은 노이즈가 들어가고 겐이 있고 페이크가 만들어지고 페이크 데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겐이고 오리지널 겐이고 C겐이라는 것은 클래스 뭐 라벨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컨디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노이즈와 함께 제너레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어지겠죠?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만들어진 숫자가 2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 클래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이 그 실제 리얼 데이터도 2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여기는 진짜 2와 페이크 2가 2라는 것을 알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구현을 할 때 이 라벨에 관한 것 또는 클래스에 관한 것이
관한 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트에 들어가고 실제로 리얼 샘플을 피킹할 때도 이 클래스가 정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것을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반 겐에서 엠리스 데이터셋 만약에 그 저희 레이턴트 코드가 또는 베리어블이 100개이긴 했는데 100개였긴 했는데 좀 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2차원 또는 3차원의 어떤 가우시안, 2차원의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할 거고 이게 제너레이트를 통과해서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 2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서 3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마다 어떤 이런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어떤 클러스터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엠리스 디스트리뷰션 될 거고 그 코러스판딩한 숫자가 우리가 거기서 샘플링을 하면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턴트 공간 상에서 어떤 그 영역이 구별이 되어 있고 그 클러스터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겠죠. 저희가 관심이 거의 저희가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디짓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오리지널 겐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 샘플링이 되면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3이 되었고 다른 어떤 여기서 샘플링이 되면 6이 되고 이런 느낌인데 컨디셔널 겐은 우리가 어떤 라벨 또는 컨디션인지를 제너레이터가 받는 거죠. 그 인풋을, 인포메이션을. 그리고 그러면 레이턴트 공간상은 그냥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1인 경우에는 같은 에서 와도 1을 제너레이트 할 테고 3을 제너레이트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공간에 이런 그 디짓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디짓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컨디션으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좀 그래서 feed random point latent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컨디션의 숫자를 제너레이트에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근처거나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도 컨디션이 다르게 걸리면 다른 숫자가 제너레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컨디셔널 개인에 대한 어떤 레이턴트 공간상에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이 그림과 이 슬라이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에 대한 정보는 이 컨디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컨디션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전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이고 3인데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같은 위치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진 3도 이렇게 기울어진 그래서 그 생성되는 어떤 그 디짓과 레터의 어떤 그 경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 위치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컨디셔널 개념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면 이것이 1이라는 숫자가 두껍다라든지 이제 3이 두껍게 쓰이겠죠? 이렇게 두껍게 쓰인다든지 그런 특징들을 잡아내는 것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역할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1, 2, 3이라는 어떤 이런 디자이어 우리가 원하는 제너레이트한 숫자들은 컨디션으로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 어떤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겐을 한번 임플리멘테이션 해볼 텐데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정보가 이 차이점이 여기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 그래서 기존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와 제너레이터 구조는 똑같고 컨디션을 저는 그냥 라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드 인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인풋에 보면 제너레이트의 개수와 라벨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여기는 갖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보면 인풋과 라벨이 또 같이 들어가야겠죠. 인풋과 여기도 인풋과 라벨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바이어스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는 그 레이턴트 코드가 있고 x 진짜의 그 엠리스 데이터셋 그리고 컨디션이 라벨의 개수니까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스홀더가 따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겐과 시겐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레이턴트 코드인 노이즈와 클래스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풋과 라벨이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제너레이터에서도 100개였고 원하는 인코딩 10개인데 이걸 그냥 세워서 110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concatenate를 하기 위해서 tf.concat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이것과 이것을 일렬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것을 하나의 플래트닝 된 것이라고 하고 해서 뭐 동일하게 웨이트과 바이어스를 해서 히든하고 아웃풋을 만들어서 아웃풋을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역시나 D와 라벨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캣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는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그 G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도 가짜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면 D 페이크고 진짜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면 D 리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거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너레이터에 그 노이즈와 라벨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될 테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라벨이 들어가는데 진짜가 들어가면 리얼인 거고,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것이 아웃풋이 들어가면 디페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역시나 학습을 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학습을 하면 될 것이고, 차이점은 둘 다 x와 g라는 것, 여기까지가 오리지널 제너레이터 같았고 라벨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트레인 x와 트레인 y니까 이제 정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최종적으로 구현을 했고, 이제 페이크를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노이즈는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레이턴트 코드로 그 노이즈가 들어가고, C에는 제가 원하는 0, 1, 2, 3, 4, 5라고 하면 5에 해당하는 원하는 인코딩이니까 해서 피드 딕트를 하면 이렇게 0, 1, 2, 3, 4, 5 이게 5, 6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걸 5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크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컨디셔널 겐에서의 특징점은 제가 원하는 라벨의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가 큰 차이점이고, 겐보다는 훨씬 더 프랙티컬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겐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서 컨디셔널 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딥러닝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아주 유명한 구조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건데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개념적인 것과 펀더멘탈하게 겐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존과 다른지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겐과 컨디셔널 겐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구현해 봄으로써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